1번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의 2분의 1제곱은 2의 2의 2분의 1제곱 따라서 2. 그리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 따라서 3의 제곱인 9. 그러므로 답은 2와 9를 더한 11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2번 함수 fx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런데 당장 f1,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f1로 가는데 f1은 1을 대입하면 2 빼기 5 더하기 3인 0이기 때문에 따라서 f1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값은 f'1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는 바로 얘기할 것이고, f'x가 6x제곱 빼기 10x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3번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ak의 합은 2분의 99에다가 a1 더하기 a99를 더한 값인데 이 값이 297이기 때문에 따라서 99로 나눠지고 3이 되니까 결국 a1과 a99의 합은 6이다 라고 우리는 바로 얘기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저 값은 등차수열이 역시 합의 가능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모두 50개를 더하는데 첫 항이 k자리를 대입하면 a1이고 끝항이 k자리에 50을 대입해주면 a99가 되어서 따라서 2분의 50 곱하기 a1 더하기 a99가 6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잡아놨고, 따라서 50 곱하기 3인 150이 될 것이다. 4번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4번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림과 같다. x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보내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른쪽, 그러면은 1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이 값은 따라서 1. 그리고 x를 0 마이너스로 보낼 때 fx 더하기 1, x를 0 마이너스로 보내게 되면 x 더하기 1은 x가 0으로 가니까 1로 가는데 1 왼쪽에서 1로 가서 1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이 값이 1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접근하면서 따라서 1로 수렴하네. 그러므로 이 극한값 또한 1이다. 따라서 1 더하기 1인 5번 2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5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홀수 번째 항이 aen 빼기 1이 2n제곱 그리고 aen이 3n제곱, 그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an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전부 곱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꼴을 봐서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열은 aen 빼기 1 홀수 번째 항과 그 다음 짝수 번째 항을 더 곱해주면 2n제곱과 3n제곱인 이 곱해져서 6n제곱 이와 같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n번째 홀수 번째 항과 이따 있는 짝수 번째 항의 곱은 6의 n제곱이 된다 라는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이 식을 계산해주면 k n자리에 1부터 10까지 대입했을 때 진수끼리의 곱으로 전체가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로그 6의 a1, a2, a3, a4, a5, a6 이와 같이 쭉 해서 a9, a10까지 이 값이 될 텐데, 그런데 a1, a2가 첫 번째 홀수니까 이게 6의 1제곱 이 값이 6이고 a3, a4는 두 번째 홀수 따라서 6의 제곱, 그리고 a5, a6은 6의 세제곱, a7, a8은 6의 4제곱, a9, a10은 6의 5제곱 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로그 6의 6의 1부터 5까지 합 15제곱이다. 결국 15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답은 3번이다. 6번 도함수 fx와 g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fx는 2차 함수고 gx가 마이너스 1과 1 이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연속인 함수인 듯이 보이니까 살짝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그런데 우극한 값은 1,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극한 값은 있지만 불연속인 함수, 그리고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있지만 불연속인, 그리고 1 역시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1에서의 우극한은 2이기 때문에 역시 좌극한 우극한 값은 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그런 함수이다. 그래서 gx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한 값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각각 있지만 불연속인 함수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속 함수인 fx를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는 곱해줘야 하는 그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0이 되어야, 그래야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 그 아는 걸 토대로 따라서 f-1도 f1도 0이기 때문에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고 따라서 fx는 x제곱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f2의 값은 4 빼기 1인 3이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겠다. 7번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함수 y는 하는 이 함수를 정의했고 정의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 차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마이너스 사인 x야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테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는 사인 x지, 사인 x,
에다가 코사인 x를 더하고 2를 뺀 함수 2고,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x, 그러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2차 함수를 만든 다음에 코사인 x를 t로 놔서 t제곱 더하기 t 그리고 빼기 3 이라고 하는 t에 대한 2차 함수를 만들 것이다. 뭐 여기까지 우리는 바로 갈 거라고. t는 그런데 코사인 x가 t 있고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갖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릴 거고, 꼭지점의 t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t가 마이너스 1, 바로 옆에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1까지, 1은 저 멀리 있고, 그래서 그 범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와 같이 그려지면서,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최소값은 t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결국 4분의 1 빼기 2 빼기 12,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3.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라고 우리는 구할 것이고, 그리고 최대값은 1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지.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1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다. 그때 m 빼기 m 이 값을 구하라. 따라서 m 빼기 m 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3 이기 때문에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3, 결국 4분의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8번, 이 부등식의 실수인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보자마자 우리는 3의 x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2 곱하기 3의 2x제곱 빼기 3의 x제곱 더하기 a가 작거나 같다 0보다, 이와 같이 부등식을 만들 거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인 해 x가 있다는 얘기는 이 3의 x제곱을 t로 놨을 때 만들어지는 그 2t제곱 빼기 t 더하기 a가 작거나 같다 0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t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t가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뭐 t축 이렇게 잡고, 그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t에 대한 2차 함수가 어쨌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대칭축이 지금 4분의 1이네. 그래서 그래프가 어쨌든 이와 같이 그려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t축하고 만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거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지, 만나기만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t가 존재하는 거고, 양수 중에서.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크거나 같다 0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이면, 그러면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인 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따라서 8a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1보다, 그러므로 a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8분의 1보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을 구하라 8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9번, 점 1a에서 이 3차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점 1a에서 이렇게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고, 근데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3개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접점이 3개 존재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a의 개수를 구하라 이 문제와 같다. 근데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1과 a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xfx라고 놓았고, 그리고 그 접선의 정의에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그렇게 놓아서 x를 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1과 a가 있고 여기 곡선이 있는데 접선에 거슬 때 접점의 좌표를 xfx라고 놓으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x 빼기 1분의 fx 빼기 a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지는 순간의 점이 접선이 아니가. 근데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f'x네, 그러니까 f'x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 거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따라서 fx 빼기 a가,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이니까 에서 a를 뺀 값이 x 빼기 1 곱하기 f'x 미분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결국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이것이고, 따라서 왼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2x 세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x제곱이 있는데 왼쪽도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지워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는데 결국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따라서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극값을 갖기 위한 x의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거니까 이걸 미분해 주게 되면, 그럼 6x제곱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가 0일 때. 따라서 x제곱 1이니까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질 때의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값을 가질 때의 x값이 1이니까,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그런데 마이너스 2 플러스 u 플러스 u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고, 다시 말해서 a가 작다 이렇게 되겠네. 10보다. 그래서 a가 10보다 작고 동시에 1을 대입할 때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2 빼기 u 더하기 u 빼기 a인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야지. 따라서 a는 커야 되는 거야. a는 크다 2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2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하는 수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인가 그렇게 우리가 세주면 되겠지. 따라서 a는 정수만 따지니까 3부터 9까지 총 9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7개의 그와 같은 정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2번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10번,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 f'1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x자리에 p를 대입해서 0은 이라고 쓸 거지. 왜 첫 번째 항도 0이고 왜 두 번째 항도 0이니까 0은 2 빼기 3p야 라고 식을 만들 거고, 따라서 p의 값을 우리 먼저 구할 거네. 3분의 2이다 라고 p의 값을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미분할 거지.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은 efx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을 미분하게 되면 빼기 f'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f'x의 제곱. 그 식이 오른쪽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 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와 같은 다항함수. 그럼 다항함수 중에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 그걸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구해야 될 것 같아. f'1이 마이너스 2다라는 조건하고 이거랑 합쳐가지고 결국 fx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fx를 잘 한번 찾아보자고. 그런데 일단 다항함수가 어떤 함수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항함수가 몇 차 함수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함수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다항함수가 n차식이라면 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지. 그래서 fx가 a x의 n제곱 더하기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n이 얼마인가를 나는 이 식에다가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최고차를 비교할 거 아니야. fx가 ax n제곱과 같이 나아가는 만들어지는 함수라면 이 왼쪽의 함수는 첫 번째 항이 2 fx가 이거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2배 해주면 2ax의 n제곱 뭐 이렇게 나가는 함수에서 빼는 거지. f'x는 이때 nax의 n 빼기 1제곱 그렇게 나가는 함수니까 그것을 제곱한 n제곱 a제곱 x의 2n 빼기 2제곱 이렇게 나가는 함수겠네. 그것을 뺐더니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이 최고차에서 최고차를 빼서 지금 x항이 없어야 되니까 다 지워져야 되니까 최고차 항이 이 첫 번째 항의 최고차가 두 번째 항의 최고차랑 정확히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뺐을 때 지워지게. 따라서 일단은 차수가 n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2n 빼기 2니까 n과 2n 빼기 2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n은 2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n의 값을 정할 거고, 그래서 fx는 2차 함수야. 그리고 2차 항의 개수가 n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 이 값이 없어지는가를 보자고. 2a고 에서 빼는 거지. n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은 4a제곱을 빼는 거네. 4a제곱. 그 값을 뺐을 때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2a랑 4a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a 지워지고 a는 0이 아니야 지금. 지워지고 2 나눠서 a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a의 값도 우리는 마저 결정을 할 수가 있네. 그래서 fx는 2차 함수인데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고차만 비교했을 때 fx는 2차 함수인데 2차 항의 개수가 더구나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fx를 보다 구체적으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와 같이 놓고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마저 다 구해보자고.
그래서 fx에다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따라서 2배의 하고 이거 쓸 그대로 쓸 거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에서 f'x가 미분해 주게 되면 x 더하기 b인데 그것을 제곱한 것, 그럼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b제곱을 빼겠네. 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고,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와 c가 어떤 값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결정을 해보자고. 2차항은 이미 맞춰져 있고 1차항이 2b인데 두 번째 항에서 1차항은 2b네. 그래서 0이 되는 것, 여기선 식이 안 나오고 어차피 왼쪽으로 좀 0, 0. 그리고 상수항이 왼쪽에서는 2c 그리고 빼기 b제곱인데 그 값이 오른쪽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b하고 c에 대해서는 이 식이 하나 얻어지네. 그래서 일단은 b하고 c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고 여기 a가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건 됐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게 하나 있네. f'1은 그런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x가 미분함, 이걸 미분하면 이미 우리가 써봤지만 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여기서 b의 값이 사실 먼저 구해지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서 f'1,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b의 값도 결정이 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c도 결정이 되겠네. 따라서 이 c는 b제곱 빼기 3인데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빼기 3인 6이 되고, 따라서 c는 3이다 라고 c 값도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fx를 완전히 결정했다. fx는 따라서 이 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x제곱,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상수항이 3 더하기 3. 따라서 f2의 값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f2는 2분의 1 곱하기 4 하니까 2 나오고 빼기 2 대입하니까 6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1. 따라서 p 더하기 f2는 p가 3분의 1이라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3분의 2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11번. 그림과 같이 0과 1 사이에서 두 함수 y는 3탄젠트 파이 x와 a 사인 b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난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한데, 탄젠트 x, 탄젠트 x 뭐 이렇게 있는 거네. 그리고 사인 a 사인 b분의 파이 x, 이게 아마 사인 x인 듯 보이고,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pq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탄젠트 x와 사인 x가 p에서 만나고 또 q에서 만나고 또 r에서 만나고, 이게 이제 y좌표가 0인 다라는 말이 있네. 그러니까 이 x축에 있는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그럼 sin x는 비록 문자로 되어 있지만 주기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네. 이게 지금 sin x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사이클이 하나 끝나니까 지금 탄젠트가 주기가 탄젠트 파이 x이기 때문에 주기가 1이고 여기 지금 현재 1인데 그 안에 사인도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 사인 x의 주기도 1이네. 그래서 주기가 b분의 파이 분의 2파이, 이 값이 주기이니까 이 값이 1이다. 에서 2b가 1인 거고 b는 2분의 1. 일단 그 b의 값이 먼저 정해지고, 그래서 b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았고, 그리고 점 p x좌표가 3분의 1이고 y좌표가 0이다. 오케이. 원점 5에 대하여 사각형 OQRP의 넓이를 구하라. 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점, 그러니까 2분의 1과 0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탄젠트도 점대칭이 되고 사인도 점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만나는 이 교점도 다 대칭이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교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과 이 아래쪽 삼각형 또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단지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 해주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제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지. 근데 밑변의 길이가 1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y좌표만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3분의 1이 점 P에서 만나는데, 근데 점 P의 y좌표는 뭐 여기 문자가 없는 여기다가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나오는 값이 점 P의 y좌표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3 탄젠트 그리고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 결국 3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점 P의 y좌표가 3 루트 3이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높이는 3 루트 3인 상태야. 넓이가 먼저 구해지네. 따라서 넓이 S는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s지 결국. 그 2분의 1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가 3루트 3 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그 도형의 넓이 s는 이 양변에 2 곱해가지고 3루트 3이다 라고 이 값을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a를 구해야 되는데, 그 a가 지금 사인이 3분의 1일 때 점 P에서 탄젠트와 만나니까 사인에서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탄젠트와 같은 3루트 3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식의 x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한 a 사인 b분의, b가 근데 2분의 1이라는 거 알아? 2분의 1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 이 값이 a 사인 결국은 3분의 2파이가 되는데, 3분의 2파이 이 값이 3루트 3이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a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 값이 3루트 3이어야 하고, 따라서 a의 값은 6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마저 잡아내겠다. 그래서 a의 값, b의 값, 그리고 s 다 구했기 때문에 a, b, s의 값을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a, b, s는 a가 6이고 b가 2분의 1이고 그리고 s가 3루트 3, 따라서 9 루트 3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그러므로 답은 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12번, 두 곡선 C1과 C2가 점 P에서 만나고 두 곡선 C1, C2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A1, A2라 하자.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곡선, 3차 곡선과 2차 곡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곡선이 P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나고 그런 점 P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점 P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도록, 그렇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그와 같은 점 X가 존재하도록, 그런 점 P가 있도록 이란 얘기는 그런 점 P의 X좌표에 해당하는 X가 있도록 이란 얘기와 같으니까, 그런 점 P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와 같이 접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라, 이제 그 얘기고. 근데 이와 같은 X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X에 대해서 만나야 되니까 X 세제곱 빼기 4X가 X제곱 더하기 AX와 우선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점에서 이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3X제곱 빼기 4와 2X 더하기 A가 같아야 된다. 이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A가 존재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그 얘기고, 결국 그 A와 X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식이 모두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A와 X를 구해서 그 중에 A의 값을 A1, A2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읽혀지니까 그 방향으로 가보자고. 따라서 이때 A는 3X제곱 빼기 2X 빼기 4로 표시가 되는 값인데,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연립방식을 푸는 거야. A 자리에 이 식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따라서 그때 X세제곱 빼기 4X가 X제곱 더하기 AX,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한 3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4X와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X에 대해서는 2X 세제곱 빼기 X제곱, 4X는 지워지고 가 0이다 이 식이 되네. 따라서 X제곱 곱하기 2X 빼기 1이 0.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는 이때 0이거나 또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A의 값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X가 0일 때 A의 값은 X자리 0 집어넣어주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또 X가 2분의 1일 때 A의 값은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1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7 이런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17일 때 그때 두 곡선이 서로 접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접점의 X좌표가 특히 0과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한 거지. 그와 같은 점 P가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을 각각 A1과 A2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큰 값을 A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중에 큰 값이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우리는 A1이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는 걸 구한 거고, 그리고 작은 값 A2가 마이너스 4분의 17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한 거예요. 그때 문제는 A가 A1일 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 두 개의 곡선 C1과 C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돼. a가 특별히 마이너스 4일 때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x제곱 마이너스 4x와 같다라고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래서 따라서 교점의 좌표가 x세제곱이 x제곱과 같으니까 x는 0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가질 거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3차 함수가 0과 마이너스 2와 2에서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그런 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테고, 이게 이제 C1. 그리고 2차 함수가 a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가 지금 2고 마이너스 4, 여기 a가 마이너스 4면 x축과 0과 4에서 만나지. 여기 4에서 만나고, 그때에는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0에서 접하거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하는 그리고 1에서 만나는,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거 막 여기 1 절묘하게 여기 1 요점 와 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네. 뚫고 지나가서 2차 함수가 4에서 x축과 만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나 봐. 이렇게 1 0 이 사이 이 부분, 이때 C1과 C2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 0과 1 사이에 저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고, 물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3차 함수, 2차 함수, 아무래도 2차 함수가 좀 클 것 같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2차식 x제곱 빼기 4x에서 3차식 x세제곱 빼기 4x를 적분해주면 그럼 그 영역의 넓이인 S1이 나오겠네. 그래서 S1은 이 정적분 값이 아닌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밀고 가보면 이게 지워지고 x제곱 빼기 x세제곱을 적분하는 것이고, 따라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12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부분의 이 영역의 넓이가 12분의 1이다. 그것이 바로 S1이다 라고 우리는 S1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분의 17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만나는 점이 역시 3차 방식을 풀어줘야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7x와 같다. 이 방식을 풀어야 되고, 우리는 평균의 4를 곱해서 4x 세제곱 빼기 16x가 4x제곱 빼기 17x와 같다. 4x 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되네. x로 묶어주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2x 빼기 1의 완전 제곱.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분의 1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는 그런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프로 역시 살짝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여기 3차 함수가 또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2차 함수가 이 3차 함수와 0에서 만나고 그리고 2분의 1에서 접하는, 이거는 그림이 아마 0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만나고, 여기가 지금 2니까 2분의 1 여기 이 점에서 살짝 3차 함수가 접하는 듯 하다가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4분의 17까지 가서 그려지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살짝 어떤 영역이 또 만들어지고 저 넓이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 이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영역의 넓이를 S2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S2는 0부터 2분의 1까지 접근하면 되겠지. 0부터 2분의 1까지 3차 함수가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x세제곱 빼기 4x에서 2차 함수인 x제곱 빼기 4분의 17x를 뺀 값을 접근할 거지. 이렇게 이걸 접근해주면 이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좀 정리해주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더하기 4분의 1x dx 따라서 4분의 x 4제곱 빼기 3분의 x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8분의 x제곱 0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 정도로 묶어지고, 그러면 8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통분 24분의 3 빼기 8 더하기 6 24분의 이게 9, 1이네. 그래서 8 곱하기 24분의 1이다 라고 S2가 구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S2분의 S1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S2분의 S1의 값은 S1이 12분의 1이고 곱하기 S2분의 1이니까 S2의 역수인 8 곱하기 24를 곱해주면 그럼 S2분의 S1이 나올 테고, 이 값은 뭐 약분이 적당히 이제 되겠네. 3, 이게 2배 이렇게 되어서 16이라고 바로 나와. 따라서 S2분의 S1은 16이다 3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13번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 도함수 y는 로그 2의 x 빼기 4와 로그 2의 4 곱하기 x 빼기 5의 그래프와 1, 4분면에서 각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그 점을 p와 q라고 하겠다. 이때 p를 지나고 그 직선과 수직인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가 15이다. K를 구하라. K를 구하라. 근데 당장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게, 이게 이 두 함수의 관계가, 이 함수는 로그 2의 x 빼기 5 더하기 로그 2의 4니까 2라고 쓰여진 함수인데, 그 함수는 로그 2의 x 빼기 4라는 이 함수를 그 x 빼기 4 대신에 x 빼기 5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 빼기 1을 썼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2를 더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함수이구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함수는 이 첫 번째 함수를 1과 2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함수, 그러니까 로그 2의 x 빼기 4가 이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렇게 점들을 새로 찍어서 만든 함수란 얘기지. 그것이 로그 2의 4 곱하기 x 빼기 5다. 그러니까 이 두 함수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두 점, 이 평행이동의 어떤 방향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그때 기울기가 2가 되겠네.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곡선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긋게 되면 그럼 만나는 그 두 점이 바로 1만큼 2만큼 평행이동이 되어서 만들어진 점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모든 기울기가 2인 직선과의 교점에서 생기겠다. 1만큼 2만큼. 그러니까 1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1이고 실제 길이가 2이고 실제 길이가 그럼 루트 5가 되는 거지, 길이가. 그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행이동의 방향에 해당하는 직선이고, 그럼 이 점 P가 평행이동이 되어서 옮겨진 점이 바로 Q가 되는 거지. 1만큼 2만큼 옮겨져서 사실상 P가 Q로 옮겨진 것이고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실제 길이가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PQ 이 선분의 길이는 루트 5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15라고 하니까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인 PQR 그 삼각형 PQR 그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PQ 루트 5 에다가 높이가 지금 여기가 직각이니까 PR이겠네 를 곱해서 만든 값인데, 그 값이 15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PR의 길이가 또 적당히 나와. 그러니까 이 P와 R 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로 나눠지면 3 루트 5가 되고 2를 곱해서 6 루트 5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넓이가 15다 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PR의 길이가 6 루트 5인데, 그런데 우린 또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2인데 그거가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래서 R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P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지금 6 루트 5다라고 우리가 구한 건데, 그런데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x가 2 커질 때 y가 2 작아지는 거지. 1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a이고 이 길이가 2a인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이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6 루트 5의 길이를 갖는 그 길이를 a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루트 5 a가 될 텐데, 그런데 그 값이 6 루트 5니까
따라서 a는 6이네. 루트 5a가 루트 5 곱하기 6과 같으니까 a는 6인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p와 r과의 y 값의 차이가 6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x 값의 차이는 12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점 p의 x좌표가 0이거든. 점 r의 x좌표가 0이거든. 점 r의 x좌표가 0인데 얘가 지금 0. 그런데 이 간격이 12만큼 차이가 나니까 따라서 점 p의 x좌표는 12이구나 라는 것이 따져지고, 그럼 이쯤 되면 점 p의 x좌표가 나왔으니까 점 p의 좌표가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x좌표가 12이니까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럼 로그 2에 12 빼기 4, 그러니까 로그 2에 8이 돼서 3이라는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점 p의 좌표에 따라서 12에 3이다 라고 점 p의 좌표가 나왔어. 그때 문제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k는 이 직선의 y절편이고 우리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게 p를 지나거든. 근데 p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이제는. 그걸 따라서 12와 3이라고 하는 점을 이 직선의 x, y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등식이 성립할 테니까, 그럼 그때 k의 값이 얻어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 계산을 하면 되겠네. 따라서 나는 x자리에 12를 y자리에 3을 이 직선의 식에다 대입하겠다. 그랬을 때 이 점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할 거다. 따라서 3은 2 곱하기 12, 24 더하기 k와 같다 라는 식이 성립할 것이고, 따라서 k는 3 빼기 24인 마이너스 21 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k의 값을 구하라. k의 값은 1번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4번 도실수 a와 b, a는 1보다 크고 도실수 a와 b에 대하여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두 개의, 그래서 모두 3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도록 하는 실수 b의 값의 집합이 이렇다. 여기에서 쓰이는 fa와 ga를 구하라. 그러니까 b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3차 함수, 그러니까 f 쓰면 안 되겠네. 그냥 hx, 저 x 세제곱 빼기 3a제곱 x 더하기 b라는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놓았을 때, 이 hx 이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3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분을 해서 어디에서 극점이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거야.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x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데, a가 지금 1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여기가 a, 근데 a가 1보다 크니까 1이 이쯤에 있고, 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질 텐데, 그런데 이 함수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x축하고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1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x축이 결국은 이렇게 놓여야 되겠네. 그래서 1이 그렇게 있고 1보다 큰 부분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져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 결국 1이 지금 이 교점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1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1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지금 어차피 극점은 음수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음수점까지에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서 무조건 만나거든. 그러니까 1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만나든 안 만나든 할 텐데, 근데 만나야 되니까 또 a를 대입할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것만 우리가 확보를 해주면, 그러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오면서 한 점에서 만나고 다시 올라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서 1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 하나의 실근을,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함수 hx의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 두 가지 부등식으로, 이 두 개의 부등식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h1이 그런데 1을 대입해주면은 1 빼기 3a제곱 더하기 b이니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리고 a를 대입해주면 a 세제곱 빼기 3a 세제곱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b의 범위가 그렇게 잡힌다. b는 따라서 커야 된다. 3a제곱 빼기 1보다 3a제곱 빼기 1보다 큰 값이어야 되고, 동시에 b는 작아야 된다. 3 이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니까 2a 세제곱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범위 결국은 그러기 위한 b의 값의 집합 범위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b에 대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수 b의 집합을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이 fa하고 ga는 결국은 3a제곱 빼기 1과 2a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거지. 따라서 fa는 3a제곱 빼기 1 그리고 ga는 2a 세제곱. 그러니까 결국 f3 더하기 g는 f3이 3을 대입해주면 26이네. 26. 그리고 g2가 2를 대입해주니까 16이 되어서, 따라서 f3 더하기 g2는 26과 16을 더해서 42이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다. 15번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째 항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등식 성립한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구해서 더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첫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이 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A2는 A1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근데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따라서 A1이 1이고 1에다가 1을 더해서 2 이렇게 두 번째 항이 결정이 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A2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2분의 2파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따라서 그냥 A2와 같은데 A2가 2니까 역시 2.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근데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이 2이기 때문에 따라서 2와 마이너스 3을 더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따라서 A1과 A2와 A3과 A4를 모두 더하면 그 값이 1과 2와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니까 4가 나오네. 근데 기억에서 4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고 기억을 판단할 것이고, 니은의 자연수 K에 대하여 A4K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가, 그러니까 A4K를 구해서 그 일반항을 얘기하라는 그 얘기인데, A4K라고 하는 이 수열의 첫째 항은 A, K자리를 대입한 A4. 근데 A4는 이미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서 첫째 항은 그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맞고, 그 다음에 A4K를 대답하기 위해서 공차가 그럼 마이너스 2인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따져야 될 것 같아. 근데 A4K 다음 항이 A4K 자리 K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4K 더하기 4니까, 그러니까 A4K 더하기 4를 구해서 A4K와의 차이가, 그 차이가 이게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냐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A4K 더하기 4를 알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자고. A4K가 4K 더하기 1은 그렇게 가야 되네. A4K랑 A4K 더하기 4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될 것 같아. A4K 더하기 1은 그런데 A4K에다가 n자리에 4K를 집어넣어주는 값이니까 4K2 곱하기 사인 2분의 4K 파이 2분의 4K의 파이. 그럼 이 값은 사인 2K 파이니까 0이네. 따라서 그냥 A4K와 같다 이렇게 나오고, A4K 더하기 2 이 값은 n자리에 4K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A4K 더하기 1 더하기 4K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4K 더하기 1 파이. 그러니까 사인 2K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건 뭐 주기의 배수니까 그냥 사인 2분의 파이와 같은 1이지. 따라서 이 값은 A4K 더하기 1, 그러니까 A4K 에다가 이 값이 1이니까 그냥 4K 더하기 1을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그리고 A4K 더하기 2 이 값은 좀 전에 있고, A4K 더하기 3 이 값은 K자리에다 N자리에 4K 더하기 2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A4K 더하기 2 더하기 4K 더하기 2 곱하기 역시 사인 2분의 4K 더하기 2파이. 그러면 2K 더하기 1의 파이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의 배수이기 때문에 0이네. 그래서 이 값 여기까지 0이고 그냥 A4K 더하기 2인 이 값이 되겠네. A4K 더하기 4K 더하기 1과 똑같다. 이게 A4K 더하기 3이고, 마지막으로 A4K 더하기 4 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n자리에 4K 더하기 3을 대입한 것이니까 A에 4K 더하기 3 에다가 4K 더하기 3 곱하기 사인 2분의 4K 더하기 3파이. 그러니까 사인 4K 더하기 4K를 집어넣었을 때 2K 파이가 나오고 더하기 3 2분의 3파이 이와 같이 돼서 죽이니까 됐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A의 4K 더하기 3, 그러니까 이 값 A의 4K 더하기 4K 더하기 1
이 값에다가 4k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을 더한 값이고, 그래서 이게 되면 4k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러니까 a 4k 마이너스 2와 같다까지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 따라서 a의 4 곱하기 k 더하기 1, 이게 이제 a의 4k 더하기 4니까 그 값에서 a의 4k를 빼준 값은 항상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니까, 따라서 a의 4k라고 하는 수열은 그 다음 항과의 차이가 항상 마이너스 2로 일정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첫째 항은 a4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a4k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k 10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와 같은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야 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다. 그리고 디귿의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ak 이 합이 51인가 라고 우리 묻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a4k 더하기 1부터 a4k 더하기 4까지 다 구해봤거든. 아무래도 이 형태상 4의 배수마다 뭔가 좀 반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일단 이 50개의 항을 더하고 싶은데 먼저 4개의 항을 한번 더 해보자. 일반적으로 디귿을 따지기 위해서 a의 4k 더하기 1과 a의 4k 더하기 2, 그리고 a의 4k 더하기 3, 그리고 a의 4k 더하기 4를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될까? 그럼 a의 4k가 나오고, 그리고 이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값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값이 나와서 이 4개의 값을 더해준 것과 똑같고, 결국 a의 4k가 4개 더해지고 거기에다가 8k, 그리고 숫자는 지워지네. 그러니까 이것은 4a의 4k 더하기 8k와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a의 4k를 우린 이미 구해놨으니까 이것은 니은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4 곱하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8k를 더한 것과 똑같고, 우리 이게 지워지네. 4네. 그래서 이 수열은 4k 더하기 1 항부터 4k 더하기 4 항까지 그 4개의 항을 더할 때마다 그 합이 4로 일정한 그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5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이게 지금 a 4k 더하기 1과 a 4k 더하기 4까지 합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도 우리가 구해봤고 4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4개를 더하고 세 번째 4개를 더하고 그렇게 4개를 12번째까지 더하게 되면 48개를 더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48개를 더할 때마다 이 각각의 결과가 4가 나와서 일단 4가 12번 더해져서 48이라고 하는 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는 지금 A1부터 A48까지 더한 것이기 때문에 A49와 A50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더해주면 A50까지의 합을 구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만 더 계산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으로 A49도 마저 한번 가보자고. A49. 근데 A49는 역시 4K 더하기 1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A49는 A의 48 더하기 1인데 그 A의 4K 더하기 1은 이미 우리가 따졌듯이 그냥 A의 4K와 같으니까 이건 A의 48과 같고, A의 48은 A의 4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A의 4K에서 K의 값이 12인 경우이고, 그래서 이 K 자리에 12를 대입해주면 그 결과가 나오겠네. 이 값은 마이너스 24, 1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1인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50도 마찬가지로 A50도 A48에다가 2를 더한 건데, 그 A4K 더하기 2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A4K 더하기 4K 더하기 1, 그러니까 A48 더하기 같은 값 48 더하기 1이지, 48 더하기 1, 이렇게 A50의 값이 결정이 되고, 그런데 A48은 이미 마이너스 23이라는 걸 구해놨으니까, 아니네, 맞네, A48은 마이너스 23이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3 플러스 48 플러스 1 해서 25, 26? 26? 이라고 그렇게 A50이 나오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인 첫 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의 합은 일단 48번째 항까지의 합이 48이라고 나오니까 에다가 49번째 항인 마이너스 23 그리고 50번째 항인 26을 더해주면 되겠네. 이 두 개를 더하면 3이니까 따라서 48 더하기 3 해가지고
51이다 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그런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디귿 또한 참이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다. 16번 뭐 보자마자 우리는 홀수차는 계산 안 할 거고 어차피 0이니까 짝수차에 대해서 2배의 인테그랄 0보다 3까지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계산하겠지. 이게 적분하게 되면은 2x 세제곱 더하기 x 따라서 2 곱하기 54 더하기 3 따라서 2 곱하기 57 그러므로 114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17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그럼 공비도 양수겠지. A3과 A5의 곱이 2A7과 같다. 근데 A3은 A1의 R제곱이고 A5는 A1의 R 4제곱인데 그 값이 2 곱하기 A7, A1의 R 6제곱과 같다. 그러면 공비가 일단 0보다 크니까 0은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고 A1도 하나 지워지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첫째 항이 2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바로 끌어낼 수가 있네. 그리고 A8, A9 두 번째 식을 보니까 A8은 첫째 항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A8은 2 곱하기 R의 7제곱 A9는 2 곱하기 R의 8제곱 이 6 곱하기 A7 2 곱하기 R의 6제곱과 같다.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R 6제곱을 2도 나누고 그리고 R 6제곱도 나눠주면 따라서 R 더하기 R제곱이 6과 같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R제곱 더하기 R 빼기 6이 0 그러므로 R 더하기 3 R 빼기 2의 곱이 0 따라서 R의 값은 양수니까 2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세 번째 항을 구하라. 첫째 항 2 곱하기 R 2의 제곱 그래서 2 곱하기 4인 8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8번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대답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3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3a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더라도 접하면서 만나는 것까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따라서 판별식 d 짝수니까 4분의 1로 가고 b'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 따라서 a의 범위가 나오네. a는 따라서 0과 4분의 9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a의 최대값은 4분의 9 그리고 a의 최소값은 0이다. 그러므로 36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0인 4분의 9 이기 때문에 81이다 라는 결과를 내주겠다. 19번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B가 5고 4고 7이고 그리고 이 AD가 CD의 길이와 같다. 그러니까 AD의 길이를 우리가 A라 놓으면 그럼 CD는 2A가 된다. 이제 그 얘기고 그때 삼각형 ACD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이 각하고 이렇게 각이 연결이 되겠네. 먼저 이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더하면 0이겠고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25 더하기 16 빼기 49 2, 5, 4분의 41 빼기 49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니까 따라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의 값은 5분의 1이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상황이야 지금. 따라서 49 코사인 법칙 a제곱 더하기 4a제곱 5a제곱 빼기 2 곱하기 a 2a제곱 에다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5분의 1을 곱한 값이 49가 된다 라는 것으로부터 a제곱을 결정을 할 거지. 그러니까 5a제곱 빼기 5분의 4a제곱 해주게 되면 5분의 21? 5분의 21a제곱? 따라서 5분의 21a제곱이 49이고 그러므로 a제곱은 7로 나눠지고 3, 7 3분의 35? a제곱은 3분의 35인데 라고 그 값을 갖고 있고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해요. 근데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면 사인 값은 따라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은
5분의 루트 25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분의 루트 24, 그러니까 2 루트 6이라고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A와 2A 제곱, 2A 곱한 2A 제곱 이렇게 되고, 에다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5분의 2 루트 6. 따라서 이 지워지고, A 제곱이 3분의 35이기 때문에 3분의 35 곱하기 5분의 2 루트 6. 그래서 5 약분되고, 더 이상 약분이 되는 게 없으니까 3분의 따라서 14 루트 6이다 라고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P와 Q의 합을 구하라. P, Q의 합은 17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겠다. 20번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 곡선과 직선 y는 a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a, b.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물론 여긴 0이고 이 곡선이 0과 2에서 만나니까 2이고 y는 a라는 직선을 긋고 있고, 근데 y좌표가 a라고 한다면 일단 x좌표는 뭘까? 이제 그 a에 대응하는 x의 값을 우리가 x라고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놔야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x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겐. 그럼 이 x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하여 이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넓이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그 fx는 2분의 1에다가 아랫변의 길이가 2, 그 윗변의 길이는 전체 2에서 여기 이렇게 전체 2에서 이 길이를 뺀 값이지. 그러니까 이 한쪽을 우리가 x라고 놨네. 이 길이를. 그러니까 2에서 x 빼고 x 빼서 2 빼기 2x. 그리고 높이가 x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라고 이 값 x에 대응하는 이 넓이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2가 약분이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주면 2분의 1에다가 4 빼기 2x 에다가 이것도 x로 묶여지고 2 빼기 x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게 약분이 되네. 약분되고 이 값이 2 빼기 x가 되는데 여기 2 빼기 x도 있으니까 x 곱하기 2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저 x에 대한 넓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때 0과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넓이 함수가 되는데 그 넓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의 문제인데, 우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네. x축가 0과 2에서 만나고 0은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접하면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와 같이 그려지는 3차 함수인데, 물론 우리는 그 비율까지도 다 아니까 이게 1대 2의 비율을 가지니까 전체 2의 길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 뭐 미분해도 좋고, 이 값은 3분의 2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때 최대값은 x가 3분의 2일 때 나오겠네.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은 f 3분의 2이다.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2 빼기 3분의 2하면 3분의 4니까 3분의 4의 제곱인 9분의 16. 따라서 27분의 32야 라고 그렇게 최대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 따라서 27s는 그때 얼마인가? 27s는 여기다 27 곱해서 32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1번 집합 A가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 집합과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Sn을 이렇게 정의하자. 그러니까 AK, A의 원소 AK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예를 들어 S1과 S2를 구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때 S3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S3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리고 5453을 원소로 갖는 집합 Sn에 대하여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S3을 구하기 위해서 S1하고 S2가 어떻게 구해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살짝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집합 S1은 n이 1일 때니까 결국 마이너스 2의 k자리 1을 대입한 0제곱 곱하기 A1 이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근데 마이너스 2의 0제곱 1이니까 이 값은 그냥 A1인데 A1은 A의 원소야. 그러니까 A1이 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값을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S1은 0과 1을 두 개의 원소로 갖는다. 이 값이 0과 1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S1이 정해지고 있고, S2의 경우에는 n자리 2를 대입해주면 저 식은 마이너스 2의 0제곱 A1 에다가 마이너스 2의 1제곱 A2를 더한 값이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해서
가능한 모든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살짝 느낄 게 식을 쓰고 봤더니 S1을 구할 때 만들었던 식과 같은 식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들이 0과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은 0과 1이고 0과 1은 다름이 아니라 S1의 원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의 결과로 우리는 S1의 원소를 구하게 돼. 그래서 S1의 원소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면 S2의 원소가 되는 건데, 이 값은 A2가 0이면은 0이 되고, 그리고 A2가 1이면은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S2는 S1의 원소인 0과 1에다가 0을 더해주면, 그럼 그냥 고스란히 S1의 원소가 나오네. 그래서 S1의 원소인 0과 1이 그대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 S1의 원소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 주어도 S2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에 1을 더해주면 각각의 원소에다가, 그럼 이 두 개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했다. 그래주면 나오는 값이 0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4개의 값이 원소로 잡히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S2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방식으로 S3을 구해보면 S3 또한 n이 3일 때의 이 만들어지는 이 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그 저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의 0제곱에 A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1제곱에 A2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에 A3 이 값을 계산해서 나온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역시 우리는 이 식을 쓰면서 이 처음 두 개의 항, 이 두 개의 항의 결과가 바로 S2의 원소를 구할 때의 식하고 똑같은 식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따져주면 나오는 값은 결국 S2의 원소가 될 거라고. 그 S2의 원소 각각의 값이 이 부분에서 계산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면 S3의 원소가 되는데, 이 값은 A3이 0이면 0이 되고, 또는 A3은 1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4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S3은 S2의 원소에다가 0을 더한, 그럼 고스란히 S2의 원소가 잡히는 거잖아. 그래서 S2의 원소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4개의 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S3의 원소가 되고, 거기에다가 그 각각의 S2의 원소에다가 4를 더한 값들을 추가로 원소로 갖는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값에다가 4를 더해. 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에다 4를 더하면 2가 되고, 그리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이와 같은 집합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바로 S3이 된다 라고 S3을 우리가 구하면서 동시에 S3의 원소이게 쓰인 P도 구한 거야. P는 따라서 8 이라고 P의 값을 우린 구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살짝 눈치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각각의 집합 S1과 S2와 S3은 그 집합 안에서의 최소의 원소와 최대의 원소가 있잖아. 그 최대의 원소와 최소의 원소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들이 다 그 집합의 원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과 0이 전부 S2의 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 마이너스 1, 0, 1, 2, 3, 4 이 각각의 모든 정수들이 전부 다 S3의 원소가 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최소의 원소하고 최대의 원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들이 전부 다 S3의 원소가 되고 있고 S2의 원소가 되고 있구나. 그럼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S4, S5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S4까지 한번 구해보죠. S4는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에 따라서 S4의 원소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질 텐데, 마이너스 2의 1제곱 A2, 마이너스 2의 제곱 A3,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A4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S4인데,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처음 3개의 항이 바로 S3의 원소를 구할 때 만들었던 식이고, 따라서 이 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수들을 우린 이미 8개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S3의 원소 각각에다가 이 마지막 항을 우리가 이제 더해서 S4의 원소를 구할 건데, 이 마지막 항 역시 A4가 0이면 0이고 또는 A4가 1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S4의 원소는 S3의 원소에다가 0을 더한 고스란히 S3의 원소가 그대로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S3의 원소에다가 마이너스 8을 더한 값들도 S4의 원소가 되는데, 그 값들을 한번 써보면 S3의 원소가 일단은 이 값들이니까 뺄 거니까 작은 수를 뒤쪽에 쓰기 위해서 S3의 원소를 먼저 오른편에 쓰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8개의 수가 S3의 원소로 먼저 잡히고, 그 각각의 값들에다가 마이너스 8을 더해서, 그러니까 8을 빼서 그 8개의 숫자가 또 잡힐 텐데, 그 각각의 값들은 일단 5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바로 이전 수가
쓰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4에서 8을 빼면은 마이너스 4고, 그리고 3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가 나타나겠지. 쭉 가서 마이너스 2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10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연속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연속인 수이고, 그리고 애초에 그 각각 연속인 수에다가 같은 값을 일정하게 뺐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들 역시 쭉 이어진 수들인데, 그 수들이 맞닿아 있는 부분, 그 수들 역시 그렇게 연속하는 수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연속하는 수들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S4 역시 최소의 수와 최대의 수, 그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들이 전부 다 원소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풀 때 눈치를 채고, 그래서 하면서 어떤 이제 추론의 결과로, 따라서 SN은 최소의 원소와 최대의 원소를 정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준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5453이 일단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이 상황 따라서 최대의 원소와 최소의 원소와 최대의 원소 사이에는 모든 정수들을 전부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SN이야. 그 SN에 대하여 5453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SN에 대해서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집합의 최대의 원소가 545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것보다 작은 모든 정수들을, 그 양의 정수들, 특히나 자연수들은 전부 다 SN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5453 또한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몇 번째 집합의 최대의 원소가 5453보다 커지는가만 따지면, 그러면 5453을 포함하는 집합이 S 얼마인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의 원소만 이제는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S1은 최대의 원소를 따지면은 그 값이 1이야. 그리고 S2의 경우에 최대의 원소가 역시 1이야. 왜냐면은 S1의 원소에서 S1의 원소를 구할 때에는 그 값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2를 뺐거든. 마이너스 1을 더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대의 원소는 그 고정이 되고 최소의 원소가 달라지고 있어. 최소의 원소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1로 유지가 되고 있고, S3을 구할 때는 이제는 각각의 원소에다가 우리는 4를 더하게 돼. 더하기 4. 그래서 더하기 4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의 원소가 1이었는데 그것이 5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4를 하면서 큰 값이 1 더하기 4로 바뀌지. 그 다음에 우리는 S4를 구할 때 빼기 8을 한다고. 각각의 원소에다가 S3의 원소를 다 쓰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그 각각의 원소에서 8을 뺀 값들을 원소로 더 집어넣어 준 게 S4이기 때문에 최소의 원소는 달라져도 최대의 원소는 그냥 이 값일 거라고. 1 더하기 4. 그리고 S5의 최대의 원소는 이제는 16을 더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에다가 16을 더하는 값이라서 1 더하기 4에다가 16이 더해진 값이 최대의 원소로 바뀌어. S11을 구할 때 1024를 더할 거라고. 그러면 역시 이 값에다가, 이쯤 되면 이거 이제 계산해주고 싶은데 1024를 더한 값으로 가장 큰 수가 바뀌고 있어. 이게 이제 5453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살짝 좀 계산 좀 해주고 싶은데, 5고 21이고 85고 85를 더해주면 341? 341이고 341을 여기다 더해주면 그러면 5, 6, 3, 1, 1365. 그래서 1365까지 가장 큰 수가 커졌고, 그 다음에 S12를 구할 때 2048을 뺄 거라고. 그러면은 최대의 원소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1365. 그리고 S13을 구할 때 이제는 4096을 더할 거 아니야. 4096을 더해주면 여기에다가 4096이 더해진 값으로 최대의 원소가 바뀌지. 그러니까 4096을 더해주면 그 결과가 5461? 5461? 그렇게 되겠지? 5461. 이만큼으로 커져. 그런데 5461이 드디어 5453보다 큰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S13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최소의 수가 얼마인지는 이제 뭐 가늠이 안 되고 안 따질 거야. 그 마이너스 얼마부터 해가지고
5461까지 그 사이에는 모든 정수를 포함하고 이 값도 포함하고 최소의 수도 포함하는 그런 수집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S13 안에는 546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가 다 원소로 들어가 있어. 5453도 이 값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5453 역시 S13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5453보다 큰 수는 5453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5453을 따라서 원소로 갖는 최초의 집합이지. 그래서 그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 값을 q라고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q는 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p가 8이고 q가 13이니까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21 이다 라고 대답을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 21번 집합 A가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SN을 이렇게 정의하겠다. 그럼 S1의 경우에는 n이 1일 때에는 이 식은 A1이 되니까, 그리고 A1은 A의 원소이다. 그 얘기고. 그런데 A1이 A의 원소인데 A가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A1은 0 또는 1이고, 따라서 A1이 될 수 있는 게 0과 1이기 때문에 그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S1은 예를 들어 0, 1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S2는 이 값이다, 이 집합이다 그러고 있는데, S2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을 풀었으면 S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2 이와 같은 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역시 A1과 A2는 모두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S2인데, 그런데 S2의 원소를 이루는 이 값은 A1이 얼마인지 0 또는 1 중에 어떤 값인지, 그리고 A2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값이 결정이 될 거라고. 그런데 A1과 A2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A1이 두 가지, A2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A1과 A2의 순서쌍의 개수는 두 가지 해가지고 전체 2의 제곱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그 4개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값이 만들어지나 보지. 그래서 그 4개의 각각의 값에 대응하는 값들을 계산하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SE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 상황에서 S3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원소의 개수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자고. 그러니까 A1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S1은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값은 A1과 A2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 곱하기 2인 2의 제곱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마다 서로 다른 값이 계산이 되어지나 봐. 실제로 A1과 A2가 모두 0이면 0이 나오고, A1이 0이고 A2가 1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1이 1이고 A2가 0이면 1이 나오고, 그리고 A1과 A2가 모두 1이면 그러면 1 빼기 2인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이런 4개의 값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서로 실제로 다른 값이 나오고 있다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S3도 식을 쓰게 되면 A1 더하기 마이너스 2A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A3 이와 같은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A1, A2, A3은 모두 A의 원소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집합은 몇 개의 원소를 갖느냐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고, 물론 가장 손쉽게 대답하는 거는 A1, 2, 3 자리에 01, 01, 01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8번의 계산을 해서 집합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그래서 S3뿐만 아니라 S4, S5에서 일반적으로 SN까지 가고 싶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의 풀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이 집합이 이 S3이 몇 개의 원소를 갖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A1, A2, A3 자리에다가 0, 0, 0부터 해가지고 0, 0, 1 그리고 0, 1, 0 뭐 이런 식의 해서 마지막으로 1, 1, 1까지 총 8개의 순서쌍이 있는데, 이 8개의 순서쌍 중에 하나씩 그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지.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값들이 우리의 예상으로는 모두 다 다른 값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런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니까 이 8개의 순서쌍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쌍을 꺼내. 그래서 A1, A2, A3 이라는 순서쌍을 꺼내고, 또 하나를 또 꺼내. B1, B2, B3 이렇게 꺼냈을 때 이 두 개의 순서쌍이 서로 다른 순서쌍이라면, 그럼 그때 이 A1, A2, A3으로 만들어지는 이 값, 그 값과 B1, B2, B3으로 만들어지는 이 값이 서로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럼 순서쌍이 다르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수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각각 8개의 순서쌍마다 서로 다른 값들을 만들어내서
따라서 S3의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을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가, 그러니까 꺼낸 그 순서쌍이 서로 다르면 그 각각의 순서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 역시 서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인가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나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그 만들어지는 값이 같으면, 그러니까 A1 더하기 마이너스 2 A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A3 이 값과 B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B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의 B3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그러면 순서쌍도 같은 순서쌍이 되는가 라는 명제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A1과 B1이 A2와 B2가 A3과 B3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자고. 그런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1과 만약에 A1과 B1이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A1과 A2는 어쨌든 0과 1 중에 0 또는 1이기 때문에 0과 A1과 B1이 A1과 B1이 서로 다른 값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A1과 B1은 어쨌든 0 또는 1이거든. 그런데 어느 하나는 0이고 그럼 어느 하나는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느 0이 되는 그쪽은 그 뒤쪽에 있는 값이 다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짝수거든. 에다가 0을 더해주면 짝수가 돼. 그리고 1이 더해지는 그쪽은 그 뒤쪽에 있는 값이 짝수인데 거기에다가 1을 더해서 홀수가 된다고. 그래서 짝수와 홀수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A1과 B1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한쪽은 짝수가 되고 어느 한쪽은 홀수가 되어서 짝수와 홀수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다. 따라서 A1과 B1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내릴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A1과 B1이 따라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그럼 같은 값이니까 이제 지워 이거. 지우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이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식으로 바뀌는데, 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양변으로 나눠가지고 0이 아니니까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거지. 따라서 A2 더하기 마이너스 2 A3과 B2 더하기 마이너스 2 B3이 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다시 A2하고 B2가 서로 다른 수라고 가정하면, A2와 B2가 서로 다른 수라고 가정하면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지. A2하고 B2가 다르면 이 중에 어느 하나는 0이고 어느 하나는 1이라고. 그래서 0인 쪽은 그때 뒤쪽에 있는 값이 역시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에다가 0을 더해서 짝수가 되고, 1인 쪽은 짝수에다가 1을 더해서 홀수가 되어서 역시 이 경우에도 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짝수와 홀수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야.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A2하고 B2는 같은 값이지. 그렇게 A와 B가 같은 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쯤에서 A와 B가 같으면 역시든지 지워버리고,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값도 역시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결국은 A3과 B3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A1과 B1도 같고 A2와 B2도 같고 A3과 B3도 같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A1, A2, A3과 B1, B2, B3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까지 우리는 가게 돼. 따라서 이러면 A1, A2, A3과 B1, B2, B3이 같은 순서상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 명제의 이제 대우를 다시 이제 보게 되면, 따라서 이 순서상이 서로 다르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값 역시 서로 다른 값이 된다 라는 이 명제 또한 따라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3을 만들 때 우리는 A1, A2, A3 자리에 이 서로 다른 8개의 순서쌍을 각각을 집어넣어서 그 값을 계산할 건데, 이 순서쌍이 다르면 만들어지는 값도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거거든. 따라서 그 각각의 순서쌍을 집어넣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각각의 값들은 전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S3은 그 서로 다른 8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N, S3은 2의 세제곱계인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P의 값이 먼저 결정이 된 거지. P는 8이다. 이렇게 일부러 어떤 흐름을 타가지고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고, 수능을 문제를 만들 때는 이 집합을 문제를 만드는데 재료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부러 풀고 있어.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타가지고 이 상황을 S4의 원소의 개수, S5의 원소의 개수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따라서 순서쌍이 다르면 만들어지는 값도 다르다. 따라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순서쌍의 개수만큼 있다라고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지. 이 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집합을 만드는 그 순서쌍의 개수가 SN의 경우에는 A1부터 AN까지의 그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서쌍이거든. 그러니까 2의 N제곱개의 순서쌍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2의 N제곱개의 순서쌍 각각마다 서로 다른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SN의 원소의 개수 역시 2의 N제곱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미리 수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풀어보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우리는 검토를 해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집합은 2의 N제곱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은 도대체 어떠한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냐, 그 545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도대체 어떤 집합이냐, 이제 그 얘기는 이 집합 SN의 원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값들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근데 다시 S2 쪽을 보게 되면 S2를 만들 때 우리가 쓴 식이 A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2 이 식에다가 A1과 A2 자리 0하고 1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그 4개의 값인데, 그 4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1이야. 근데 그 가장 큰 값은 사실은 이 식은 A1 빼기 2A2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그 양의 값을 갖는 게 최대이고 빼는 값이 최소일 때 최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A1이 1이고 최대값이 1이잖아. 그리고 A2가 최소가 0이니까 이 값도 최소가 0이라고, 최소가 0이 되어서 1 빼기 0이라고 하는, 즉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지금 갖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리고 최소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 값이 최소이고 빼는 값이 최대일 때 최소가 되겠지. 그때 최소값은 따라서 그때는 이제 0이고,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최대가 1이니까 따라서 0 빼기 2인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그래서 최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는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있고 0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값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4개짜리 집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짝 봐서, 그럼 S3은 어떠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S3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는 S3의 원소를 결정짓는 식이 바로 이 식이니까, 그러니까 A1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2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A3 이 값인데, 이 식이 최대 어떤 값을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역시 양수에 해당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해당하는 A1 더하기 2의 제곱 A3 이쪽하고 그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해당하는 2A2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자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이 값이 최대고 이 값이 최소일 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는 따라서 이거 A1하고 A3이 모두 1일 때,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이 값이 0일 때, 그래서 결국 1 더하기 2의 제곱인 5가 최대가 될 테고, 최소는 이 값이 최소고 이 값이 최대일 때 그때 최소가 되겠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값이 최소가 될 때는 둘 다 A1하고 A3이 0일 때, 그러니까 0이 되고, 그리고 이 A2가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S3은 마이너스 2와 5를 가장 작고 큰 값으로 갖는 그와 같은 집합인데, 근데 이미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 S3의 원소의 개수가 8개야. 그런데 사실상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값에다가 1을 더한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여기 3, 4, 5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3개가 있는데, 그 3개는 5에서 3을 뺀 값이 2니까 에다가 1을 더한 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듯이, 여기 모두 몇 개의 정수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 안에 몇 개의 정수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7 더하기 1에 해당하는 8개의 정수가 있는 거거든. 그 8개의 정수를 모두 원소로 가져야만 S3의 원소의 개수가 8개가 되겠지. 그래서 S3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이 S3은 마이너스 2 가장 작은 값과 5 가장 큰 값을 마이너스 2하고 5로 갖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1, 2, 3, 4, 5 모든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니까. 이런 논리로 이것도 역시 일반화를 이제 시킬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SN의 가장 큰 원소하고 가장 작은 원소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SN의 가장 큰 원소는 역시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 이 식을 봤을 때 어딨나, 여기에서 그 S3을 구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에서는 다 A, K를 1을 주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은 그냥 0으로 만들어줬을 때가 최대가 될 테니까, 가장 큰 값은, SN의 가장 큰 값은 결국은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해서 끝까지 더한, 물론 그 AN 그 범위 내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될 테고, 최소는 이제는 오히려 이 값을 0을 주고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 2의 마이너스 2의 2구나,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런 값들이 를 더한 게 이게 최소가 될 거라고. 이게 최대가 되고. 그래서 이 SN은 원소의 개수가 2의 n제곱계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2의 n제곱계는 어떠한 수들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할 때 역시 이 SN은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주면 이렇게 빼보자고. 빼주면은 1, 1 더하기 2가 되고 이거 2의 1제곱 그리고 2의 제곱 나오고 그리고 2의 세제곱 나오고 쭉 해서 가장 마지막에 2의 n 빼기 1제곱까지 나올 거라고. 빼주면 이 값이 되는데 이 값이 2의 n제곱 빼기 1과 같지? 등기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그래서 뺀 값이 2의 n제곱 빼기 1이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값만큼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값과 따라서 가장 큰 값 사이에서는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까지 포함해서 그 개수를 세게 되면 그 개수가 바로 2의 n제곱계인데 그런데 SN이 그 2의 n제곱계를 전부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SN은 결국은 이 값과 이 값,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빠짐없이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5453을 포함하는 집합 SN이 어떤 집합이냐라고 할 때 가장 큰 수가 5453보다 크기만 하면 그럼 마이너스 얼마와 그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가 다 SN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5453도 원소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가장 큰 수가 언제 5453보다 커지는가? 그 가장 그때의 그 처음의 n의 값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내면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SN의 최대의 원소가 언제 5453보다 커지는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집합 SN이 어떤 집합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보면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S1은 최대의 원소를 구해주면 그 값이 1이야. 그리고 S2도 최대의 원소를 보면 그 값이 역시 1이야. 그러니까 S1과 S2가 최대의 원소가 1과 1로 같은데 S3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대의 원소가 5였어. 5. S4의 최대의 원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살짝 한번 따져보면 S4가 S4의 원소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A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의 A3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A4 이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따라서 이 값을 우리가 수를 의미 아닌 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A1 더하기 2의 제곱 A3 에서 뺀 걸로 이렇게 다시 바꿨다고. A2, 2A2 더하기 2의 세제곱 A4 이와 같이 우리가 그 S4의 원소를 쓸 수가 있었고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역시 이 값이 최대이고 이 값이 최소일 때가 아닌가 를 통해 가지고 이 값이 최대일 때가 1 더하기 4인 5가 나오고 이 값이 최소일 때가 0이니까 전체 따라서 5 빼기 0인 5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S4의 최대의 원소도 역시 S3의 최대의 원소와 같은 5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번 홀수 번째, 짝수 번째의 최대의 원소가 늘 같단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5453보다 큰 최대의 원소가 처음으로 언제 생기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홀수 번째 집합에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집합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지금부터는 n이 홀수일 때를 그 경우를 놓고 그 최대의 원소가 5453보다 커지기 위한 n의 값을 따져내는 걸로 하자고. 근데 n이 홀수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SN은 그 SN의 원소가 이제 이걸 다시 풀었으면 A1 결국 빼기 2A2 더하기 2의 제곱 A3 이와 같이 갈 테니까 빼기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AN이 들어가는데 n이 홀수인 경우만 우리가 지금 따지면 되는 상황이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n 빼기 1이 짝수니까 이 값은 그냥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플러스 2의 n 빼기 1제곱 AN n 빼기 1이 짝수니까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제곱이나 2의 n 빼기 1제곱이나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값이고 이 값을 우리는 A1 더하기 2의 제곱 A3 더하기 쭉 가서 가장 마지막에 2의 n 빼기 1제곱 AN까지 쓴 다음에 빼기 이렇게 쓰겠지. 2A2 더하기 2의 세제곱 A3 A4 더하기 뭐 이렇게 이제 쓸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값이 SN의 원소가 될 텐데 그 SN의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이 값이 최소가 되고 그러니까 0이 되고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그때 가장 큰 값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 1일 때. 그래서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의 n 빼기 1제곱까지 이 합이 그때 그 SN의 최대 원소가 된다. 근데 이 최대 원소가 5453보다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기 위한 n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을 그 S의 n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뭐 mn이라고 한다면 그럼 mn이 바로 이 값인데 1 더하기 2의 제곱, 2의 4제곱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2의 n 빼기 1제곱까지 이 값이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4씩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체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이렇게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4mn은 따라서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1에다가 4를 곱한 게 2의 그 4잖아. 그러니까 4가 2의 제곱. 이 값이 1이 2의 제곱으로 바뀌고 그리고 2의 제곱에다가 4 그러니까 2의 제곱을 또 곱해주면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커져. 2의 4제곱에다가 4를 곱하면 2의 제곱을 곱하면 2의 6제곱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것이 2의 n 빼기 1제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4를 곱해서 2의 n 더하기 1제곱이 되고 그래서 4 곱하기 mn은 이 식이 될 거다. 이 값이 될 거다. 이것을 빼주면 그러면 그 아래 수위를 빼자고. 그러니까 3mn 최대 원소의 3배가 나오는데 최대 원소의 3배는 아래 수위를 빼버리면 일단 이게 지워지고 있고 이 값 빼기 1만 남겠네. 그러니까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 이 값이 저 SN의 최대 원소이다. 따라서 최대의 원소 mn은 3분의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 값이 우리는 언제 5453보다 커지는지 그 최초의 n을 알고 싶은 거야. 당장 이쯤에서 이제 실제로 보는 거지. 그렇다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하고 이제 대략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자고. 분자에 해당하는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 따라서 대략 커야 돼. 3에다가 5453을 곱한 그럼 15,000, 16,000 대략 16,000 얼마보다는 이제 큰 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이제 보는 거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우리는 2의 열제곱이 1024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2의 열제곱이 1024. 거기다가 16,000 정도가 되려면은 2의 4제곱 정도, 16 정도를 더 곱해야만 될 테니까 2의 14제곱을 계산해보자고. 2의 14제곱. 2의 14제곱은 1024에다가 16을 곱한 거니까. 그럼 1024에다가 16을 곱해주면 4, 6, 24, 6, 22, 144, 6. 그리고 1024 해서 4, 8, 3, 6, 1. 16,384가 되고 그 값에서 1을 뺀 값 이게 이제 16,384이고 따라서 2의 14제곱 빼기 1 14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산을 좀 이렇게 가보는 거야. 2의 14제곱 빼기 1은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n이 그러니까 13일 때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네. 그 값은 16,383이고 그 값을 3으로 나눠준 따라서 3분의 2의 14제곱 빼기 1이 3으로 나눠주면 5,461? 5,46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n의 값이 13일 때지 n 더하기 1이 14일 때 그때 이 mn의 값이 5461이 되는데 그 값이 5453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최대값이 5453보다 큰 값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n의 값이 그러니까 지금 n 더하기 1이 14가 된 경우니까 따라서 n이 13일 때지. 그러니까 n이 13일 때 최초로 그 집합 SN의 가장 큰 원소가 5453보다 커지고 따라서 SN, S13은 마이너스 얼마부터 음수 얼마부터 해가지고 그 5461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을 모든 정수들을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안에 5461보다 작은 5453도 원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5453을 원소로 갖는 처음의 집합은 바로 S13이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SN의 원소가 5453이 SN의 원소가 되는 n의 최소값 Q는 그러므로 13이다 라고 결과가 나는 상황이네. 이미 우리는 P가 8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P 더하기 Q는 21이다 라고. 22번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다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각각 gt, ht라고 할 때 gt가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a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gt하고 ht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fx의 그래프를 좀 봐야 돼. 그래서 미분해야지. 그래서 fx를 미분한 f'x는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3 곱하기 t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3으로 묶이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t제곱 빼기 1 그러니까 t 빼기 1 t 더하기 1 이게 인수분해가 돼.
1, 1이 있고 t 빼기 1, t 더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2가 나오네. 따라서 이 식은 3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1과 x 더하기 t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t 빼기 1 그리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있다. 여기서 일단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크고 작은 값이야. 마이너스 1 왼쪽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 근데 그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따라서 fx는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t 마이너스 1.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t를 더하거나 t를 뺀 값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가운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의 그래프는 2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림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네. 그래서 가능한 경우로 첫 번째 그 2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냥 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 이렇게 극소값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극소값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그 전에 2가 나타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그냥 쭉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다. 극소값에 해당하는 그 x의 값이 t 빼기 1인데 t 빼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첫째, t 빼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얘기네.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따라서 이때 최대값 gt, 최대값 gt는 마이너스 1때 나오지. f-1이야. 근데 f-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거기다가 2t 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1이 더해진, 그러면 더하기 지워지고 3도 지워지고 1도 지워지고, 그래서 2t 세제곱만 나오게 그렇게 식이 짜맞춰져 있는 거네. 따라서 gt는 이때 2t 세제곱이고, 그리고 ht의 경우에는 2를 대입할 때가 최소가 될 테니까 그 최소값 ht는 f2네. 2를 대입해주면은 8 그리고 12 빼기 6t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2를 대입하면. 그리고 더하기 2t 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1이 되어서 2t 세제곱이 일단은 뭐 2t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9t제곱 그리고 숫자가 27이 더해지네. 더하기 27. 이게 따라서 ht. 언제?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두 번째, 그래프가 그 극소점까지는 포함하도록 그려지는 경우도 있겠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가다가 극소점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2가 나오는 경우. 여기가 지금 t 빼기 1이고,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그런데 많이 증가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전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는 경우야. 이 경우는 일단은 t 빼기 1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고, t 빼기 1이 2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t가 3보다 작은 경우야 결국은. 그러면서 동시에 2를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야.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 큰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따질 거고, 그래서 그것도 마저 우리가 식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2를 대입할 때의 함수값 f2가 작거나 같은 경우야 지금은 f-1보다. 그런데 f2하고 f-1을 이미 우리가 따져놨기 때문에 f2는 이 식이거든 결국.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f2가 이게 2t 세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27이 작거나 같은 경우야. f-1 이미 구해놨어. 2t 세제곱이라고. 그래서 9t제곱이 2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t는 양수니까 t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2에서의 함수값이 미처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멈추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t의 범위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야. 따라서 t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최대값인 gt는 여전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겠지. f-1. 근데 f-1이 2t 세제곱이었고 이건 변하지 않네. 그런데 ht 최소값이 달라지네. 최소값은 이제는 2에서의 함수값이 아니고 t 빼기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니까 ht는 f t 빼기 1. 아유, 정리할 엄두가 안 나네. 그냥 놔두자고. 따라서 이때는 ht는 ft 빼기 1이다 라고 놔두고 그렇게 gt하고 ht를 구했고, 세 번째 그래프가 이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여기 마이너스 1인데 t 빼기 1을 지나서 그래프가 쭉 가다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멈춘 경우,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역시 t 빼기 1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t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t는 3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f2가 f-1보다 큰 경우거든. f2가 크다 f-1보다. 그런데 f2가 f-보다 큰 경우가 이미 우리는 작거나 같은 경우를 따졌거든. f2가 f-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더니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t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럼 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t제곱이 이제는 작다 3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가 결국은 0보다 크고, 양수니까 그건 문제의 조건이 있고, 루트 3보다 작을 때야. 그래서 3보다 작고 이것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t가 0과 루트 3 사이에 있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정리가 되고, 이 상황에서는 최소값은 t 빼기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ht는 변함이 없는데 ht는 ft 빼기 1. 그런데 최대값이 이제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아니고 2에서의 함수값이네. 최대값인 gt가 f2가 되네. 역시 우리는 f2를 구해놨단 말이지. f2는 이거야. 최대값은 따라서 2t 세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27 이렇게 되네. 저렇게 gt가 달라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gt가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gt는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도 2t 세제곱이었고, t가 루트 3과 3 사이에 있을 때에도 gt는 2t 세제곱이었다고. 그러니까 식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t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어. 그런데 루트 3보다 작은 범위에서 gt가 식이 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g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바로 그 경계값인 루트 3이겠다. 그럼 루트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실제로 이제 확인하면 되겠지? 그 일종의 우미분계수. 루트 3보다 큰 범위에서 루트 3의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6t제곱이고 거기다가 루트 3을 대입해주면 6 곱하기 3인 18이 나오네. 그런데 좌미분계수, 이것을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거 미분하게 되면 6t제곱 빼기 18t가 되고, 여기다 루트 3을 집어넣어주면 당장 18 빼기 18 루트 3 이게 돼가지고 값이 달라. 그래서 루트 3에서 gt가 미분 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 따라서 gt는 t가 루트 3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의 값은 루트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네. a는 루트 3. 이 값을 알았으면 이제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때 g2a의 값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a가 루트 3이니까 g의 2루트 3 이 값이 얼마인가? 라고 우리한테 이제 묻고 있는데, 근데 2루트 3은 이 값이 어쨌든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2루트 3은 루트 3보다는 크니까 g의 2루트 3은 루트 3보다 큰 범위에 있는 t에 대해서 gt가 2t 세제곱이었거든. 2t 세제곱. 그러니까 g의 2루트 3은 2루트 3이 루트 3보다 크니까 2t 세제곱의 t 자리에다가 2루트 3을 집어넣어준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루트 3의
세제곱 이 값이 되겠네. 따라서 2 곱하기 이것의 세제곱 8 곱하기 3 루트 3. 여기 얼마인가 이게? 48 루트 3? 48 루트 3. 이렇게 일단 g의 2a, 그러니까 g의 2루트 3의 값이 구해졌고, 그 다음에 h의 3a, a가 어쨌든 루트 3이니까 결국 h의 3루트 3, 이 값이 얼마인가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3루트 3은 3보다는 큰 값이니까 3보다 클 때 ht는 이 식이었거든. 여기에다가 t자리다가 3루트 3을 집어넣어서 얼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h의 3루트 3은 t자리다가 3루트 3을 대입해주면 이 값은 2 곱하기 3루트 3의 세제곱 3루트 3의 세제곱 빼기 9 곱하기 3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7. 따라서 이 값은 2 곱하기 3루트 3의 세제곱이 3의 세제곱 27에다가 루트 3의 세제곱인 3루트 3이 곱해지고 빼기 9 곱하기 3루트 3의 제곱이 9 곱하기 3이 27이지? 더하기 27. 이게 따라서 얼마인가? 6 곱하기 27. 차근차근. 2 곱하기 27, 54. 곱하기 3. 해주면은 3, 4, 12. 162? 그래서 162 루트 3이 되고, 그리고 빼기 9 곱하기 27 더하기 27 하니까 빼기 8 곱하기 27? 27에다가 8을 곱해주면 8, 7에 56, 8이 16, 2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빼기 216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 이게 h의 3루트 3, 그러니까 h의 3a 이 값이라서 그 두 개의 값을 더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더해주면, 그러면 48과 161을 더하니까 210이 되네. 210. 따라서 210 루트 3 그리고 빼기 216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따라서 지금 그 P와 Q의 값이 각각 이렇게 구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P 빼기 Q 210에서 마이너스 216을 빼주면 그러면 426이다 라고 결과가 나진다.